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다 맞춤형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의문이 계속 있었는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에듀텍 새로운 기술인 거죠. 특히 AI라든가 저도 나름대로 이제 퍼스트 무버 중에 한 명으로서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이제 열정을 가지고 임했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또 이해 충돌이라는 그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고요. 유명자 2022년 11월 7일 대통령 윤석열. 예, 됐습니다. 이상으로 임명장 수여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언제나 학교 현장의 안전에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하겠습니다. 국민과 이 기자단 차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의 리더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에 그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깊이 깨닫고 또 굉장히 좋은 저는 지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리 선한 의지로 에듀텍과 협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해 충돌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미 이해 충돌 방지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조금이라도 그런 염려가 있는 부분에서는 이해 충돌 방지법에 따라서 미리 신고도 하고 사전에 문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코 그 특정 집단의 그 사적 이익을 대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뭐 장관을 보통 그만두면 편하게 그냥 누가 불러주면 그 자리에서 일을 하는데, 저는 사실 어떤 면에서 창업을 한 거거든요. 새로운 아시아교육협회를 만들어서 새로운 일을 해본 거라서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이제 열정을 가지고 임했는데, 결국 이게 어떤 면에서는 또 이해 충돌이라는 그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고요. 그것을 제가 인지한 만큼 앞으로 교육부 장관직을 수행할 때는 결코 특정 이익을 대변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요. 혹시라도 그런 좀 염려가 있으실 때는 항상 좀 지적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제가 그 부분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 나갔을 때 당연히 이제 그 공약을 내세웠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저 말고도 모든 교육감님 후보들이 대부분 사실은 AI 튜터 공약을 내걸으셨고, 또 1인 1디바이스, 사실 1인 1디바이스라는 게 그런 이제 새로운 교육 방식의 첫걸음이거든요. 다 내걸으셨어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교육부보다도 교육청이 다 앞서서 이제 그 고민들을 하시고 있고, 현장에서 그걸 접목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소통 중심, 파트너십 중심으로 일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데에는 특히 초중등에서는 이런 새로운 교육 방식도 교육청이 먼저 선도하도록, 그래서 뭐 선도 교육청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드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이해 충돌도 회피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새로운 좀 접근 방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새로운 교육 방식이다 보니까 탑다운이 아니고 정말 현장에서 많은 문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아직도 에듀텍 기술이 완벽하지 않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에듀텍 기술이 아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교사들의 역량 강화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부가 하나의 모델로 하기는 정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교육청들이 지금 뭐 모두 놔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교육청들을 잘 지원해주고, 사실 교육청들이 서로 이렇게 잘 모르는 부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바로 옆에 교육청에서 이런 걸 해서 실패를 했는데 똑같이 반복하실 수도 있거든요. 또 다른 면에서는 저기서 성공하는데 그걸 모르고 계실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교육부가 그런 성공 사례를 잘 발굴하고 그걸 통해서 전파시키는 역할, 그런 데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사실 교육부가 그동안은 교육청이 잘하는 사례들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책상에서 해서 이렇게 지시하는 쪽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교육청과도 훨씬 더 많이 소통해서
교육청의 좋은 사례들을 오히려 가지고 와서 다른 교육청에 소개시켜주는 그런 식의 역할들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린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이라는 큰 변화가 이미 시작됐고 교육청들이 대부분 다 지금 공약으로 내걸고 하고 있다. 그게 하나의 이제 첫걸음들이고 그거를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오히려 지원하고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이제 교육부가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 방식을 좀 과감하게 바꾸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이제 대학이 본인들이 정말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그만큼 이제 가성비가 있는 지원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예컨대 지자체랑 협력해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가면 지자체가 매칭으로 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강조했듯이 대학은 이제는 지역의 신산업의 허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나 도지사님 입장에서 지역을 회생시키고 싶으면 가장 중요한 파트는 대학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은 대학은 교육부만 쳐다봤습니다. 교육부의 그 지원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앙 집권적이었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저희가 이제 지원 방식을 바꾸게 되면 지자체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지역 대학들이 지역의 그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지역의 산업계도 그런 변화에 지원하는 그런 펀딩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 대학이 혁신을 유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재원들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모델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 대학이 정말 혁신하도록 우리가 지원 체제를 갖추면 저는 추가적인 펀딩이 많이 가능해지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특별회계의 중요한 재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특별회계를 우리가 차려놓을 때 지금 많은 분들이 집중하는 것은 기존의 지방교육 교부금이 그걸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지금은 3조 얘기가 나오지만 기재부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30조가 될 수도 있는 특별회계입니다. 사실은 그거는 타부처의 지원금도 여기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지자체 지원금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구도는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도 이것이 단순히 교육감님들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라기보다는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난 정부에서 수시 정시 비율을 놓고 이제 국가적인 논쟁이 벌어졌을 때 정말 좀 참담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답이 없는 논쟁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많이 같이 이제 고민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답이 없었던 이유는 현장에서 수업이 안 바뀌기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수업을 바꾸면 당연히 수시에 그런 공정성도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수업에서 아이들의 창의성과 인성을 다 볼 수 있고 아이들이 발표하고 소통하는 역량을 볼 수 있으면 소위 말하는 수시의 공정성은 훨씬 더 좋아졌겠죠. 그래서 이제 정시 부분도 당연히 계속 이제 지식 전달의 부분에서 좀 더 효과적인 방식을 수업에서 고민을 했으면 또 그렇게 많은 이제 사교육이나 또 부담을 주지 않고도 이제 정시 시험이 또 가능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입시를 과감하게 바꿔서 옛날에는 이제 또 많은 논의들이 보면 그걸 통해서 잠자는 교실을 깨우겠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힘들어진 것은 학부모와 학생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입시를 먼저 바꾸는 논의를 하는 것은 지금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면 저는 사실 경제학자 출신인데 제가 항상 최근에 많이 강조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수업에 집중하자는 거고
수업이 혁신돼야만이 잠자는 교실이 깨어날 수 있고 수업이 혁신되어야지만이 입시 문제도 저는 장기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업을 혁신하는 보조 수단이 에듀테크이기 때문에 제가 에듀테크를 강조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에듀테크를 강조하지만 당연히 교사의 역량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의 그런 새로운 역할이나 역량에 대해서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정책이 전 최근에 제가 한 7년간 해외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많이 느낀 거는 우리나라 교육의 담론이 지나치게 그 수업 본질이 아는 부분이 너무 많다. 입시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육의 본질은 수업이고 선생님의 티칭이고 아이들의 학습인데 여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수시정시를 얘기하다 보면 수시정시만 남아있지 수업을 어떻게 바꾸는지는 전혀 얘기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 이번에는. 그래서 저는 제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은 정말 수업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수업을 잘하는 교사님들, 수업을 혁신하는 교사님들, 또 수업을 혁신하는 학교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 이제 고교 다양화 300에서 이제 마이스터고가 있었고, 이제 자사고가 있었고, 이제 또 기숙형 고교가 있었고요. 또 이제 자율형 공립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좀 가장 안타까웠던 건 자율형 공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일반고들이 이제 공립고의 경우에 자율형 공립이라는 틀로 좀 훨씬 더 이제 개선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충분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결국 이 자율이라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식으로 그게 이제 서열화로 가지 않으려면 계속 그 혁신의 수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유를 준 뭐 자사고뿐만 아니고 자유를 더 많이 준 공립들도 계속 혁신이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면서 이제 소위 수직적인 서열화가 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이제 고교 체계 다양화를 좀 더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공립의 그 체제들을 한번 다시 점검을 해야 되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이제 공립들을 그러니까 이제 그 재정 지원은 정부가 하되 간섭은 하지 않고 민간처럼 운영되는 학교들입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학교들이죠. 뭐 차트스쿨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요. 차트스쿨은 미국의 차트스쿨은 미국 교육 혁신의 그 보고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혁신들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의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뭐 교대 사대라든가 이런 데서 실험 학교들이 운영될 때 아예 이제 교대 사대가 운영권을 다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교대 사대 부설 학교들이 국립 학교고 여전히 이제 그 국가가 운영하는 학교 형태거든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이제 국공립들이 아예 이제 그 훨씬 더 많은 자유를 갖는 그런 학교로 변모를 해서 큰 이제 주목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런 그 공립에 그 좀 더 많은 자유를 주고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그동안 저도 고민을 많이 해왔고 또 해외에 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연구팀들도 그쪽도 연구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추진하려고 합니다. 입시는 뭐 놔두고 교실 쪽만 보겠다고 하는 것은 또 아니죠. 사실은 입시를 계속 맞춰 나가야 되는데 방점을 오히려 교실 쪽에 제가 이번 정부 때는 두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수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확대됐다가 지금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큰 배경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업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수시가 이렇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업을 빨리 바꾸는 것이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그렇지만 입시랑 이제 맞춰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고교 학점제도 있고, 지금 몇 가지 이제 그런 이제 변화에 따라서 입시를 맞춰줘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미세 조정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학부모님들한테 큰 뭐 변화까지 저희들이 느낄 정도는 가능하면 좀 이번 정부 내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교실의 변화에 좀 계속 주력을 하면서 그 변화들이 가질 수 있는 입시에 대한 그런 함의를 계속 따져보면서 조금 속도를 훨씬 더 좀 조절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너무 입시 피로도가 많이 쌓여 있고요. 사실 뭐 지금 그런 면에서는 좀 이제 입시를 좀 더 단순화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 팀들이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느끼시기에 입시 고통이 좀 완화되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입시를 통해서 현장을 바꾸겠다는 거, 이거는 저는 그 순서가 오히려 거꾸로다. 현장을 바꿔서 오히려 그것이 입시에 반영되도록 하겠다 하는 그 정도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부총리로서 아마 굉장히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 지적하신 대로 인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 그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도 그 수단이 사실 교육부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교육 국가 책임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 10살 정도 아이들까지 국가가 뭐 이제 돌봄까지 다 이제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로 가고 유보 통합까지 이루어져서 정말 육아 부담이 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상황으로 가면 또 출산율 제고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구 문제에 간접적으로 또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학이 해외 우수 인재들을 유치하는 중요한 기구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 또 우수 인재 유입이라는 그런 또 그걸 통한 또 인구 문제 해결 그런 수단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물론 당연히 이제 많은 논쟁거리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는 계속 이제 소통하고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부가 그런 인구 문제를 포함한 많은 사회 문제 해결에 그 수단을 가지고 있는 부서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어떤 면에서는 교육부가 교육 문제 해결도 급한데 우리가 이게 사회 문제 해결까지 할 수 있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저는 교육부가 정말 다른 부서보다 먼저 소통하고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부서로 대전환을 이루게 되면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가장 앞선 부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 교육부 직원들한테도 정말 좀 호소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교육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교육부를 정말 우리 국가의 사회적인 난제를 해결하는 중심 부서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 열망이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